자, 여러분들 저희 혹시 수요일날 드렸던 프리즘을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없는 친구 있으면 지금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수요일날 프린트물 앞뒤로 한 장 있는 거 앞에 장까지만 하고 뒤에 장 못했거든요, 제가. 수요일이요? 월요일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여분으로 6장밖에 없긴 해요. 넉넉하게 한 6명 정도 하는 건데 진짜 또 자, 프린트 이런 걸로 좀 모으세요. 요즘에 이제 프린트가 많이 나간단 말이야. 수학은 여러분들 이거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게 프린트를 좀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또 균형이 있어요? 네. 자, 그럼 다들 요거 받을 자리 있는 거지? 요거 다음 장 넘겨봐. 자, 시간 없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이 위에 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또 이제 최대, 최소 관련 유형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다시, 저희 이제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앞장부터 해서 최대값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몇 가지 또 유형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근데 그런 유형들을 숙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다른 유형 중에 7번 같은 게 있습니다. 다들 혹시 이거는 아마도 방학 때라는 거 분명히 없진 않을 건데, 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좀 이렇게 해볼까요? 다들 혹시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는 친구? 이게 약간 아이디어가 있어요. 힌트 하나 줄까? 자, 맨 앞에 실수란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마 이 말도 한 적 있을 건데, 보통 문제에는 실수란 조건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너네 아마 교재 문제 풀면 보통 실수란 말은 잘 안 주는 조건이에요. 물론 보통은요, 별말 없으면 실수예요, 사실은. 근데 특별히 이제 실수 관련 문제를 줄 때만큼은 이 말을 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게 힌트인 거야. 그리고 자, 좀 더 가볼까? 혹시 몰랐으면 필기하세요. 잘 듣고. 자, 아마 이 필기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수 관련 몇 가지 상식을 알고 있어요. 얘는 그 상식에서 또 이어지는 문제야. 들어보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상식. 어쩌면 허수랑 구분되는 상식인데, 실수는요, 제곱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음수는 허수만 가능해요. 음수는. 이런 성질이 또 있고요. 어쩌면 이 성질에서 이어지는 성질인데, 사실 이번 문제는 1번만 알면 돼요. 2번까지 생각하는데 이거 복습하는데, 자, 그럼 뭐 봐봐. x, y가 실수인데요. 가끔 저희 이런 상황 본 적 있지. 그럼 예를 들어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제곱이 0이다. 이런 상황 나오면 x, y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조건 0밖에 안 된다는 걸 동의하세요, 여러분들? 0이 아니면 0될 수가 없다는 거야. 허수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이런 상식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약간 저희가 많이 쓰는 상식 중에 하나인데, 이 문제는요, 1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고, 자, 한 번 더. 자, 여기가 지금 뭔가의 제곱이잖아. 그럼 너네가 아는 것 중에 이 제곱하면 보통 가장 유명한 제곱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에 대해서 할 때. 무슨 식? 자, 완전 제곱식. 자, 이 문제의 아이디어가 완전 제곱식이에요. 즉 다시 보시면 이제 뭔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x에서 한번, y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만드는 그런 유형의 최대값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이어갑니다. 자, 요거 두 개 여러분들 완전 제곱식 가능하지? 실제 풀입니다. 자, 암산할게요. 이렇게. 자, 2차 함수를 빠르게 하시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얘네 둘러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맨 뒤에 플러스 5 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자, 이번 문제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자, 그럼 하나 이거 좀 제가 실수한 게 있다.
그때 x 값도 구하고 y 값도 구할 겁니다. 두 개 다 출처까지. 다들 혹시 이거 이제 정답 먼저 아시겠어요? 예상돼요? 이 최소값 얼마게요? 얘가 지금 3이라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왜 3이라고? 다시 현재 x, y가 실수지. 어차피 이것도 실수 관련 상식인데 실수에서 1을 뺀 것도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 실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다 해도 실수가 나오잖아. 이런 것도 상식으로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실수지. 그런데 어차피 실수의 제곱이잖아. 얘도. 요렇게 지금 상황이 바뀐 거야. 그런데 가장 작아지려면 얘는 가장 작은 게 얼마라고요? 얘네가 0일 수밖에 없어요. 더 작은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여기가 는 0, 는 0일 때가 제일 작다. 뭐 이런 내용으로 푸는 문제라고요. 대부분 정답은 최소값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혹시 그때의 x, y도 구할 수 있겠어요? x값 얼마? y값 얼마? 이런 느낌의 문제야. 하나 더 해봐. 밑에 문제. 그러니까 여기 아주 특별한 어떤 스타일. 그러니까 이번에 2차 함수 맨 뒷부분에 이런 거 몇 가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야. 가끔 써요. 가끔 쓰고 너네가 또 머릿속에 이런 작업 언제 봤냐면 뒤에 원의 방정식 때 약간 이런 느낌이 해보죠. 원의 방정식 때.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을 전개하면 저런 식이 나오거든요. 일반형. 아무튼 약간 뭐 그럴 때도 해본 적 있고. 특히 자 뭐가 힌트다? 실수란 말이 저는 힌트로 와닿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는 농담을 해. 정말로 문제 풀면 실수란 말 정말 안 주거든. 원래는. 근데 가끔 줄 때는 좀 저런 상식들을 좀 의식을 해야 돼요. 뭔가 저거 쓴다는 건가?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 문제 푸는 거 정말로 약간 그런 거야. 이 만든 사람이랑 나랑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스무고개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힌트 주는 거 됐어. 자, 밑에 거도 뭐 풀어보셨나요? 9번까지가 같은 문제, 9번까지가. 한번 9번까지 한 번에 그냥 다 가겠습니다. 이런 꼴이 나오면 아, 완전 제곱식으로 푸는 거구나. 라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외우세요. 자, 저도 한번 일단 좀 쓰고 있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 빼기 3. 이거 3개 더하면 마이너스 되겠네. 이렇게. 식세워 먹고 밑에 것도 한 번 더. 요거 3개. 요거 3개. 플러스 1. 합치면 플러스 3. 되겠네. 다들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제 이 정도로 암산도 대학이 언제까지 중3을 하고 있냐고요. 한 땀 한 땀. 시험 때 여러분들 정말로 들어보지 못한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번 시험 때. 아시겠죠? 자, 이 문제인데 자, 위의 문제는 자, 최소값 구하세요. 자, 이거 서연아. 최소가 얼마예요? 그때 XY는 얼마예요? 그때 XY. 출처까지. 네. 이렇게 쓸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밑에 문제가 다들 혹시 이거 최대값으로 바뀐 거 보이세요? 얘를 왜 바뀌었을까요? 앞에 지금 이 자리가 위에처럼 플러스가 아니라 뭐예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왜 바뀌었냐면 봐봐. 실수 제곱은 0 이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문제는 최소값을 물어봐요. 그런데 양쪽에 지금 마이너스가 있잖아. 다시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시면 이렇게 바뀌면서 어쩌면 이제 반대로 최대를 물을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경우라면. 얘는 가장 큰 게 0이야 이제. 나머지는 다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바뀌면 어쩌면 이런 경우는 최소, 이런 경우는 최대를 물을 수 있구나. 또 하나 이해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10번 문제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그리고 10번 유형은요, 제가 나올 때마다 이 말을 해요. 그냥 한번 뭐 자연스럽게 해봐라. 이건 최대가 0이에요. 안 썼구나. 최대값은 3이죠 일단은. 이거 그 3 나오지 않나요? 정리 보면.
그때 xy는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겠죠. 좀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0번 문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좀 제가 매번 설명할 때마다 하고 싶은 거 없냐? 뭐 그런 얘기로 하던 문제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고 치면 뭐 하실 건지. 자, 역시나 그때 x, y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시간을 더 주고 싶은데 혹시 이 문제에 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뭐 해볼까요? 자, 맨 앞에 보시면 일단 x 더하기 y 더하기 3이 0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해서 요거의 최대랑 최소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정훈아 뭐 해볼까요? 뭐 해보고 싶은 거 없는지. 그게 두 글자로 무슨 말이야? 대입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12개 있잖아요. 요거 한번 정리해서 문자를 한 개로 이 말 많이 썼죠. 줄일 수가 있다는 거야. 어쨌든 그 전략을 쓰는 문제라 그냥 하시는 겁니다. 사실 자 이런 거는 진지하면 안 되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거야. 가다가도 할 게 대입밖에 없잖아요. 근데 위의 문제들은 약간 좀 진지하게 좀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수학에 되게 쾌적하게 공부가 돼요. 어차피 할 거 하면 웬만큼 되거든요. 웬만한 문제들은. 그러니까 웬만 안 한 것들만 외우는 거야. 이럴 수 있구나. 오케이. 저럴 수 있구나.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걸 풀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책을 막 많이 푸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런 경험들을 하려면 좀 푸는 게 좋다는 거야. 다시 얘 정리하시면 근데 자 또 이런 질문 나와. 저 보세요. 얘 지금 제가 정리할 건데 정리하는 방식이 y는 또 있고요. x는 또 있잖아.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Y. 왜 이게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어떤 가위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주인공을 누구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주인공 내 마음대로가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절대 아니야. 그냥 문제의 어떤 조건을 보고 가는 거야. 얘는 x로 가야겠구나. 자, y 자리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전개해 보시면 이거 어떤 식 나와요? 이거 맞나? 뭐야 이거? 3이죠. 요거 2차 함수 문제인 거예요. 단순한 2차 함수 문제입니다. 자, 앞에 있는 가위까지 포함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2차식이 나오고 이렇게 물으면 2차 함수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풀면 됩니다. 이 문제를. 자, 한번 풀어보시면요.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자, 얘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항상. 자, 얘 그럼 최소값이 있을까 잘라볼까요? x가 마이너스 2인데요. 마3부터 0까지니까 이 정도 볼 겁니다. 사실 이거 최소값 있어 없어?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은요? x가 0일 때 있겠죠. 0 대입하시면 18이고요. 마이 대입하면 6이겠죠. 이렇게. 근데 질문. 이 문제 지금 여기 안 써있는데 그때 y 값도 구하라고 시키면 혹시 y 값도 구할 수 있을까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 값이 얼마게요? 얼마? 이 식이 대입하는 거지. 어차피 이제 y 값은 이 시간부터 쓰는 거예요. 그 y가 얼마예요? 실제로 y 값도 구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x 값이 0이면요. y 값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가능한 문제예요. 혹시 물어본다고 치면. 이해돼? 한 번 더 해봐. 자, 11번까지 풀고 교재 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시간이 좀 애매한 관계로 교재에 이제 요거가 이제 조개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활용을 또 해야 되니까. 좀 시간 되면 한 개 정도 좀 같이 하고 싶긴 한데 일단 시간 봐서 시간 되면 돌아올게요 그냥. 11번입니다. 근데 우리 표에서 이거 왜 끊겨 그러네?
아까 혹시 여기서 우리 켰었나? 아니요. 아 아까 고3 애들이 켜달라고 했었나? 기억 안 나요. 11번입니다. 근데 아까 근데 은근히 또 더 다른 친구 있더라고요. 이게 뭐 비어서 그런가? 일단은 이씨, 나 그럴 수 있죠. 자 밑에 문제 뭐 비슷해 보여요. 지금 푸는 이 두 문제가 가장 유명한 두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책에 다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1번. 자 그럼 시간이 없네요. 요거 있잖아. 아무튼 뭐 방금 풀고 왔으니까 비슷하게 대입하겠죠. 자 질문. 이번 문제 누구로 정리할까? 주인공 누구로 갈까요? 사실 이번 경우는 둘 다 어때 보여요? 둘 다 그냥 거의 뭐 동점이니까 아무렇게나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아무렇게나 된다는 말은 이게 y를 없애는 게 더 좀 예쁘긴 해요. 이렇게 x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y 자리에 대입하시면 이렇게 바뀌는 거 맞아요? 자, 얘 전개하시면 이렇게까지 올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자 앞에 보시면 가위에 있는 거 체크를 하실 건데 다들 혹시 여기까지는 오셨나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이 상태로만 두고 이제 풀면 정답이 안 나와요. 아마 해보시면 둘 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것도 있을 거고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문제야. 유명한 문제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기억하세요. 자, 위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었는데 이번 문제는요. 다들 지금 여기도 범위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저 범위를 이 문제 풀 때는 마냥 무시하면 안 돼요. 다시 너네 방금 이거 대입했잖아요. 자, 대입 다 적으세요. 대입을 할 거면 전부 다 해야 돼요. 저기 조건 자리에도 대입을 했냐는 거야. 다시 조건 자리에 대입하시면요. 저 y의 범위를 x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숨어있는 가위가 하나 있어요. 이 문제가. 다시 자 대입을 하는 건 좋은데 왜 너네 입맛대로 여기만 대입하냐는 거야. 앞에도 y 자리가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이 나머지 가위를 못 찾으면 이 문제 틀립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한번 정리해보시면 유명한 문제 외우세요. 그냥 통째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자, 정리 끝난 친구들은 교재 가겠습니다. 자, 아이스토리. 아, 그리고 이거 저게 저번에 좀 요청한 자, 아이스토리 가볼게요. 자, 지금 시간 25분입니다. 딱 30분만 더 하고 집에 가실게요. 자, 페이지는 방금 했던 게 어딨냐면 121쪽에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그 121쪽에 오른쪽에 그 123번 문제 보이시죠? 아, 똑같이 비슷하나? 아무튼 이런 문제 혹은 124번 문제 보이세요? 뭐 요런 이제 스타일의 약간 뭐랄까 그냥 이런 것도 있다 라는 뭐 그런 유형을 다 모아놓은 그냥 페이지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시는데 위에 있는 지금 121, 122 요게 이제 제가 한번 좀 시간 되면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뒤에 활용을 먼저 하고 좀 시간 되면 돌아와서 한번 설명드리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유형 11번입니다. 자, 다음 장.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별로 안 좋아하는 활용입니다. 자, 활용. 그리고 제가 좀 다른 반은 이제 조금 뭔가 여유가 좀 돼서 그러니까 여유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RPM 쓰니까 좀 또 쉬운 것도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여기는 뭔가 아까처럼 문제가 좀 어려워, 일단 몇 문제가. 근데 RPM은 그런 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여유가 돼서 제가 좀 깔끔하게 한번 설명했는데 수업자를 주고 여기는 시간이 애매해. 그냥 여기 문제로 걸어볼게요. 그리고 자, 첫 번째로 풀 문제가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위에다가 오랜만에 필기 하나 도와드릴까요? 어떤 필기? 자, 활용. 자, 보통 있잖아. 그래, 한번 말 나온 김에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보통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라던가 교재에 보면 활용 관련 설명들이 나와. 근데 읽어보시면 어쩌면 되게 좀
당연한 말들을 써놓을 때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자, 2차 함수의 최대 추세의 활용 문제는 다음 순서로 구한다. 1번. 주어진 상황이나 조건에서 x를 잘 정하시고요. x에 대한 식을 잘 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x의 범위를 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 최대값 구하세요. 뭐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렇죠? 어쩌면 이제 저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은 맞는데 제가 조금 이제 저랑 오래 했으면 매번 할 때마다 쓰는 필기가 하나 있어요. 자, 오랜만에 한 번 더 필기 도와드릴 테니까 자, 이 문제 위에다가 써볼게요. 자, 활용은요. 저는 약간 이제 저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뭔가 또 이제 돈 받고 하는 입장에서 뭔가 좀 이제 멋있는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아마 몇몇 친구 저랑 중1 때부터 제가 이 말을 매번 했을 거야. 지금 고3 때도 이 말을 해요. 똑같은 활용이니까. 자, 필기에. 자, 이 문제는요. 자, 126번 문제는 제가 하는 말 중에 첫 번째. 자, 활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활용이에요. 혹시 아는 지금 어떤 활용이에요? 식이 잘하네. 자, 식이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일단 식이 있는 활용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식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식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세 번째 문제이잖아요. 식이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식이 있는 활용을 풀 때는 자, 저는 조금 더 이제 위에처럼 이렇게 대충 하지 않을게요. 약간 순서가 있어요. 약간 순서가. 자, 이렇게 필기해 볼게요. 물론 항상 쌤 정말로 100% 이거 외우는 당연히 못해요. 그 말. 근데 거의 한 90% 이상 확률로 이렇게 많이 간다는 거야. 자, 푸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 보통 식을 먼저 봅니다. 식이 있는 활용은요. 10줄짜리도 먼저 쭉 스캔부터 하는 거야. 식이 있잖아. 식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마 이 설명, 이 자이스토리 맨 앞에서 한번 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때 식 있는 거 맞잖아요. 식을 먼저 보시라는 거야. 두 번째. 그리고 자, 식 안에 보시면 뭐가 들어있어요? 이런 문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역할 알아보셔야 돼요. 자, 이 문자들의 어쩌면 문자들의 역할을 확인하세요. 즉 x 자리는 무슨 자리고 y 자리는 무슨 자리 이런 거 확인하시라는 거야. 다시 여러분 자, 얘 x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바로 풀어볼까? 무슨 자리예요? 자, 초는 단위고요. 말하자면 시간이라고 말해야겠지. 단위가 뭐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죠. 초는 단위고요. y 자리는 단위는 어려워지면 단위 건드립니다. 아무튼 체크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 일반적으로 확인이 끝난 다음에는 아까 여기 이렇게 쓸까요? 소리. 실제 문제를 봅니다. 실제 문제를 보기. 자, 실제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여기서 이제 여기가 실제 문제예요. 네. 여기가 실제 문제입니다. 보통 마지막에 묻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문자만 확인하시고. 사실 쌤 위에 이런 거 안 읽어요. 안 읽는다는 거야. 저런 거 관심 없어요. 자, 실제 문제 보면 돼.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쩌면 시키는 걸 하면 됩니다. 시키는 거 하기. 근데 보통은 약간 대입 같은 걸 좀 많이 하는데 일단 이번 문제는 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죠. 아무튼 뭐 대입을 보통 많이 해요. 또 뭐 시간을 주면 x 대입하시는 거고, 혹은 반대로 뭐 높이를 물으면 y를 구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대입할 준비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자, 풀어봐. 뭐 아무튼 이렇게 하는 문제인데 얘기하면 뭐 유명한 문제야. 아마 교과서에도 우리나라 구정 교과서에 다 있는 문제일 겁니다. 자, 식이 있는 건 딱 하나만 할게요. 사실 이제 나머지는 다 식이 없어요. 얘만 식이 있어요. 얘랑 위에 128번. 두 개인데 한번 128은 집에 가서 해보세요. 뭐 시키면 잘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기 얘 있잖아요. 읽어볼게요. 자, 요게 2차 함수인데 x는 시간, y는 높이래요. 초랑 미터.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뭘까요? 읽어볼게요. 최고 높이. 자, 밑줄 최고 높이. 그리고 위에 높이가 지금 무슨 자리야? y 자리인데 최고란 말은 해석하시면 무슨 값? 아, 최대값이구나 라고 해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만 잘 최대값. 근데 이번 문제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그때 뭘 구하는 문제예요? 그 얘는 제가 말하는 그 출처 구하는 x 구하는 문제 맞나요? 묻는 걸 구하시라는 거야. 그때 시간인지
그때 높이인지 묻는 거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른쪽에 이어가 볼게요. 자, 이제 식이 없는 활용 한번 정답 뭐냐고요? 정답은 대충 봐도 6 아닌가요? 그래서 대충 봐도 6인 것 같아요. 자, 밑에 127번 가봐. 자, 지금부터 이제 뭐 나온다? 식이 있어 없어? 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마 이번 시험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의 활용이 보통 선생님들이 혹은 나라에서 실제로 활용을 되게 강조해요. 특히 이런 어떤 실생활 활용이라던가 교과끼리 활용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른 교과랑. 그래서 이런 걸 되게 권장하는지라 보통 한계를 내세요. 근데 이번에 좀 나올 만한 게 딱 여기야. 이번 시험 범위에서 나올 만한 게 물론 2차 방정식도 가능해요. 근데 거기 좀 재미가 없고 여기가 나와 여기가. 내 생각을. 자, 말할게요. 자, 필기해봐. 자, 요거는요. 식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오랜만이니까 필기 한번 도와드리고 당분간 이제 요 필기 안 할 겁니다. 외우세요, 마음속에. 자, 두 번째, 얘는 지금 뭐가 없다? 식이 없는 활용이에요. 자, 그럼 보통 뭐가 더 어려울까? 왜요?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더 어렵겠지. 그럼 당연히 식을 만들어야 돼. 식을 만들자. 만들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위에 이제 써 있다는 거야. 다시 읽어볼까? X를 잘 정해서 식을 잘 세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좀 그나마 좀 그래도 현실적으로 도움될 만한 팁 몇 가지 방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팁. 먼저 여기는요. 순서란 말 말고 팁이라고 쓸게요. 왜냐면 순서는 모르겠지만 어떤 팁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자, 일단 여러분들 당연히 일단 잘 읽으셔야 돼요. 식이 없는 활용은 잘 읽으셔야 끝까지.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림 같은 걸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 이 그림을 이용하는 거는 활용뿐만 아니라 수학 전체에 걸치는 팁이야. 뭔가 모르겠잖아. 뭐 그림 같은 건데, 자, 다시 말할게. 뒤에 가로치고. 자, 이런 그림, 이런 그림도 이런 거 말하는 이런 것도 맞지만, 제가 실제로 중2 때 거속시 할 때 이런 것도 실제로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이런 것도 맞지만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뭐 도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뭐 도형 같은 거. 혹은 자, 너네가 아는 것 중에 표. 뭐 표 같은 것도 그릴만 하면, 그러니까 저는 표도 그림으로 치는 거야. 혹은 자, 또 너네 이번에 2차 함수에 그래프 있지. 사실 그래프도 어쩌면 그림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림으로 묘사하는 거거든요. 즉 어쩌면요, 이만 어때요? 한마디로 시각적으로 좀 보이게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잘 보이게끔 뭔가 좀 표현해 보시라는 거야. 어쩌면요. 자, 첫 번째 팁입니다. 자, 제가 실제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쓰는지 잘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게 약간 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인데, 가끔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우리한테 어떤 공식이라던가 어떤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들 아는 공식 몇 가지 있나요? 우리 이제 공식 많이 알잖아요. 뭐 거리, 속력, 시간도 그런 것도 있었죠. 농도, 뭐 넓이, 부피 이런 거 다 공식이야. 가끔 그런 걸 묻잖아. 모르면 틀리셔야 돼요. 이제 모르면 틀려야 돼. 혹은 이제 아이디어. 자,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래. 우리 뭐라고 주는 거 배웠지? 그럼 뭐 알파면 그 다음 거 뭐? 이런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야. 혹은 자, 오늘 나오는 문제 중에 닮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면 또 외우셔야 된다. 써드릴게요. 외워야 됩니다. 요거까지 필기하시고, 자, 세 번째로 사실은 이제 위에 두 개는 너무 좀 당연한 얘기인가요? 근데 그럼 제가 조금 더 직접적인 팁을 드리고 문제 풀게요. 시간 35분입니다. 자, 이번 시험 지금 하는 게 2차 함수의 활용이지. 그럼 제가 한번 오랜만에 방학 때 필기한 적 있어요. 오랜만에 2차 함수의 활용에서만 어쩌면 특별히 쓸만한 팁을 좀 드릴게요. 이건 어쩌면 여기 말고 다른 데서는 좀 쓰기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만큼은 좀 쓸만한 팁 하나 드릴까요? 자, 지금부터 팁을 드리기 전에 너네 문제를 좀 먼저 보고 올게요.
여기 사실은요 식이 없는 모든 문제가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야. 어떤 공통점이냐면 마지막에 묻는 걸 보세요. 저 보세요. 얘 지금 마지막에 묻는 게 정사각형 넓이 합의 최소란 말고요. 이런 뭐뭐의 최소값 구하세요. 이 문장 보이세요? 다시 자, 오른쪽에 129번 봐봐. 쟤는 마지막에 뭐 물어봐요? 식 없는 거. 최대값만 있지만 그 앞에 대기셔야 돼요. 넓이의 최대값 보이세요? 뭐뭐의 최대값 또 볼까? 자 밑에 보시면 얘가 어쨌든 A의 최대값. 오른쪽 페이지 가보시면요. 자 132번에 마지막에 뭐 물어봐요?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뭐뭐의 최대값 뭐뭐의 최소값 보이시는지 이런 문장이 나와. 자 써드릴게요. 자 이번 이제 숙제에서 식이 없는 것들은 보통 뭐뭐 땡땡의 최대값 혹은 땡땡의 최소값 이런 문장들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이 문장이 나올 건데요.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어야 돼. 당연히 2차 함수니까 문자를 2개 쓸 겁니다. 그런데 하나 감사한 게 뭐냐면 x랑 y 중에서 이어갑니다. 이 자리에 있죠. 자, y 자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 자리가 어쩌면 y 자리가 되도록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넓이의 최대값 문제면 넓이 자리가 y가 되게끔 식을 만드시면 돼요. 다시 둘레의 최대값 문제면 둘레 자리가 y 값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왜 이 자리가 y 값이에요? 다들 최대값이랑 최소값은 x 값이에요, y 값이에요? 어쩌면 그런 이유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y로 만들어 줘가지고 저희가 어쩌면 여기에서 최대값 구하 바로 끝나게끔 형태를 만드시라는 거야. 그리고 자 저희가 고민할 거는 이제 누구만 이제 문자를 2개 써야 돼. 하나 남은 거 뭐예요? 여기 이제 뭐 이런 뭐 써요 이제? 문장이 어떤 x에 관한 식을 만들 거잖아.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고민하실 거는 이거예요. 누구를 x로 할까?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돼. 여기가 어려워요. 고민 아니에요. 고민.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를 x로 할지만 고민하면 되는데 근데 이런 것도 좀 많이 풀다 보면 매번 정해진 자리가 있긴 해요. 뭐 그런 걸 외우시던가. 아시겠죠? 자, 누구를 x로 물음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할 게 뭐냐면 아까 위에도 써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체크할 거 x의 범위 체크해야 됩니다. 즉 어쩌면 가위의 유무를 체크해야 돼요. 즉 가위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너희가 활용해서는 대놓고 직접적으로 가위를 안 줄 때가 많아. 그래서 제가 이 말했잖아. 문자를 제가 빌려 쓸 거면 책임을 져야 돼요. x의 범위라고 썼고요. 즉 가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제 어딘가를 x로 주면 가끔은 그냥 어떤 상식으로 인해서 범위가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경험을 하고 집에 가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오늘 몇 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최대한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해봐. 아시겠죠? 첫 번째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자, 해보셔야 될까요? 되게 유명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뭐 철사가 있는데 이거 뭐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뭐 만들 거다 이런 문제 있잖아요. 네, 되게 유명한 문제입니다. 자, 127번. 이미 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간 재릴게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드린 설명은 이 정도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쩌면 약간 여기서부터 차차 이제 학생들 사이에 격차가 생긴다는 게 뭐냐면 사실 중학생 때 이미 많이 해봤어 우리가. 이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치를 당연히 이제 많이 쌓은 친구들이 잘할 거야. 이런 말 안 들으면 잘할 거야. 대충 뭐 해도 뭐 눈치껏.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치가 없는 친구들은 그럼 또 경험치를 쌓을 시간이 필요해요. 게임이랑 똑같다는 거야.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만렙을 찍을 수 없잖아요. 목도 잡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 거니까. 자, 저는요 시간 관계상 식 만들고 범위까지만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은 계산 문제예요. 아시겠죠? 식을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자, 1분 20초 드렸는데 한번 식 만들 시간 정도는 충분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위에 필기한 게 이 말이다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길이가 32cm인 철사가 있대요. 저는 철사도 그립니다. 32. 혹시 단위를 건드릴 수 있어요? 이런 상태인데 얘를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서 각각을 가지고 정사각형 만든 거 맞아요? 나눠서 뭐 이렇게 대충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 이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자, y 자리는 정해졌네요. 자, y 자리가 수여야 무슨 자리가 더된다고? 이 자리가? 어쩌면? 그럼 무슨 자리라고요? 두 개의 넓이를 더한 거를 y라고 치자는 거예요. 저 문장 앞에 있는 저 자리가 y 자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 저희가 고민할 건 뭐다? 자, 어디를 x라고 둬야 이거를 묘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어쩌면요, 이런 직사각형 넓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당연히 뭐 어디 두면 돼요? 적당히. 둘 중에 뭐 아무거나 x라고 그냥 한 표 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지금 정사각형이지. 도와주실래요? 얘도 뭐예요? 자, 이 친구 넓이는 나오시네요. 여기 바로 쓸까 그냥 이렇게. 자, 이제 우리 필요한 게 이 친구 넓이지. 이 친구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오셔야 되는 거야. 이거 혹시 이제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이어갑니다. 얘 지금 둘레 얼마야? 혹시 얘 둘레가 여기란 말 동의하세요? 그림을 그냥 보고 하는 거야. 요걸로 제가 만들어 치면 저기가 4x인 거잖아. 둘레가. 그럼 자, 요 길이가 얼마나 얘기야? 그리고 자, 여기에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얼마나 쓰면 돼요? 저거 나누기 4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충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럼 자, 넓이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 더 할까요? 해서 이차 함수가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했던 필기가. 그리고 자, 끝난 거 아닙니다. 자, 마지막에 꼭 뭐 체크하라고요? 다들 혹시 이거 x의 범위 있는 거 아세요? 첫 번째, 현재 x가 한 변의 길이를 x라 둔 거잖아. 이게 뭐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거 마냥 키울 수 있나요? 뭐보다 작아야 되는 줄 아세요? 자, 다들 8인 거 아세요? 자, 그 8 구하는 법 뭐냐면 얘도 지금 길이지.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 맞나요? 둘 다 길이니까. 여기서 이제 가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대충 이런 스토리가 풀 스토리입니다. 이 문제. 이해돼요? 계산을 해봐. 자, 이어갑니다. 자, 다음 장에 있는 134번. 이것도 유명한 문제예요. 유명한 거 몇 개 같이 해보고 좀 안 유명한 거 몇 개 해서 마무리 할 겁니다. 134번. 계산 숙제예요. 이제 계산이 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안 되면 틀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학 때 그렇게 쌩 고생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그럼 당연한 얘기야.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가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 이 말을 이해 못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그나마 공평한 거야. 사회로 나가봐. 공평한 거 어디 있어? 굉장히 정직해. 공부 한 만큼 나와. 수학은 특히나. 본인이 시간을 썼다? 그럼 성적이 나와요. 자, 이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로 보는 또 유명한 문제인데, 자,
아마 많이들 이 문제를 처음 보시면 하나 오해하는 게 있다. 자, 질문. 이거 식이 있는 활용이야, 없는 활용이야? 아, 쌤 식이 있어 보여요. 어디 식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 결론적으로 식이 없는 거 아세요? 자, 있는데요. 눈 안 보이세요? 보이는데. 자, 질문하게 볼게. 자, 방금 전에 푼 문제랑 이 문제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방금 전전 문제랑. 너네 아까 전에 126번 풀어봤잖아. 걔는 식이 있었지. 근데 걔는 제가 왜 식이 있다고 했는 줄 아세요? 자, 실제로 식도 있었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묻는 게 그 식에 관한 거지. 이 문제 있잖아요. 이 식이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에 묻는 게 요 2차 함수에 관한 내용인가? 그럼 뭐에 관한 내용이야? 이거는 식이 없다고 봐야 돼요. 쟤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식이 아닌 거야. 자, 어쩌면요. 자, 이 문제가 꽤 유명한 문제들 한번 기억나세요? 이거 저희 도와주는 역할의 식이 가끔 나올 때가 있잖아요. 저희 도와주는 역할에. 그러니까 저 식을 이용해서 여기서 말하는 둘레를 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갈게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문제,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자,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죠. 자, 여기까지 끊고 다들 혹시 y 자리 정해진 거 보이세요? 동이나? y를 누구라고 하자고? 자, 저희 이 식 말고 새로운 식 하나 만들어야 돼. 무슨 식? 다들 무슨 식? 요 직사각형 뭐 둘레 자리가 y가 되게끔 식을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드린 그 필기가 좀 더 현실적인 필기인 거야. 이번 시험에 딱 걸맞는. 자, y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고민할 게 뭐라고? 자, 어디를 이제 문자로 줘야 이 둘레가 표현될까요? 그 문제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이거 사실 그냥 외우세요. 너무 유명한 문제라. 보통 어디를 문자 주는 거 알아? 둘레 구하려면? 하나 기가 막힌 곳이 있는데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자, 요 자리. 이 자리를 문자로 주면 이 문제의 둘레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제가 문자를요 x도 괜찮긴 해요. 근데 다른 문자 t라고 그냥 바꿔 쓸게요. 왜 바꿔 쓴 거냐면 얘랑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다른 문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꼭 x를 쓸 필요 없긴 해요. 자, 여기를 t라고 하면요 도와줘. 여기를 얼마게요? 혹시 이 길이 나오는 거 아세요? 왜? 왜 이 친구지? 자, 이 친구가 나올 차례인 거지. 이 친구를 날 도와줘야 돼요. 얘 지금 꼭지점 어디 있어요? Y축 위에 있고 우리가 아는 상식에 하면 이걸로 대칭이잖아. 어쩌면 그런 상태가 TT인 거야. 가로 나왔지? 자, 세로. 혹시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얘 뭐 하면 되게? 이 세로는요, 어쩌면 요 점이지, 요 점. 요 점 입장에서 Y값 맞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점은요, 여기 함수 위의 점이잖아. 위의 점은 뭐 하면 돼? T를. 대입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해주시면, 요게 곧 Y값 맞냐는 거야. 이해돼요? 이 점을 외우세요. 보통 이 그림 하면 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스팟들도 외우게 돼, 사실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외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풀다 보면 그냥 그 그림이 항상 외우시면 됩니다. 자, 둘레고 해볼게요. 그럼 자, 여기 있는 2t가 두 개 있으니까 4t라고 쓸까요? 그리고 자, 얘가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여기에 둘레죠.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질문, t의 범위 있을까요? 다들 혹시 이거 t의 범위 있는 거 아세요? 자, 요런 그림이 나오게 만들어줘요. 요런 그림이. 그러니까 뭐보다 커야 돼? 여기 0이잖아요. 0보다 커야겠지? 뭐를 넘을 수 없는 줄 아세요? 오른쪽에 여기 넘으시면 그림 이상해져 갑자기. 이 그림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가위까지도 쓸 수 있냐는 문제예요. 이해돼? 이 작업 연습 많이 하세요. 자, 하나 더. 자, 왼쪽 위에 있는 131번입니다. 약간 이제 다른 스타일이긴 한데 뭐 한번 해볼게요. 얘는 좀 근데 오히려 좀 더 쉬울 수도 있긴 해요. 한편으로. 일단 한번 잘 읽고 잘 해보세요. 식만
만들 시간 드리겠습니다. 식 만들 시간. 금요일 날 30분 일찍 오시면 되고, 그날은 제가 이제 좀 질문을 아마 정말 길게 받을 거예요. 아마 정말 길게 받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최소 1시간 반. 최소가. 오늘 못한 것도 질문하시면 되고, 뒤에 답안지가 정말 잘 나와 있거든요. 답안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니, 고등학생이니까 이 수업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뭐 방학책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뭐 공식을 모르겠다. 방학책도 보세요. 써 있잖아. 정말로 초딩들이 막 쭉 달려와요.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혼자 해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과외 같은 거 혹시 이제 해본 친구는 알겠지만, 그래서 과외 같은 게 오히려 또 너무 베이스가 약하면 과외는 또 별로긴 해요. 이게 오히려 과외 같은 경우는 좀 잘하는 친구들이 좀 효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탁탁탁 이제 원하는 것만 빼먹으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이거 뭐 위에 상황이 나와 있잖아. 저도 약간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한번 시키는 거 잘해볼게요. 시키는 게 뭐냐면 읽어볼게요. 자, 저는 그림 보겠습니다. 자, A, B, C가, 자,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자, 정삼각형이에요. 2고, 여기가 지금 중점이래요. 중점. 여기 길이가 1인 거 맞나요? 그리고 질문. 자, 여기가 중점이란 말입니다. 저보세요. 여기 혹시 몇 도라는 얘기일까요? 이거는 어차피 이등변 관련 성질인데, 정삼각형은 이등변이거든요. 당연히 되겠죠. 90도구나. 어쩌면 자 피타고라스도 쓸 수 있는 상황이야. 원한다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뭐죠? 자 이제 x도 친절하게 정해줬어요. x까지도. 그러니까 x를 가끔 정해줄 문제가 있어요. 그거 아주 친절한 거예요. 이 문제는. x가 PQ래요. 어디 있니?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필요한 게 지금 AQ의 제곱. 이 문제는 사실 말하자면 좀 보기에 따라서 식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식이 하나 있잖아요. 어쩌면 얘는 식이 있다도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식이 있으니까요. 자, 목적지가 명확하니까 이거 시키는 거 한번 잘 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AQ. 자, 혹시 여러분들 이 AQ 구할 수 있게 어떻게? 자, 이거 뭘로 가면 돼요? 다들 혹시 요 길이 구할 수 있나? 피타고라스가 얼마예요? 그 AQ 얼마예요? 요거 루트 3 빼기 x죠. 그거를 제곱하래요. 그래서 이거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요. 미리 말할게. 이렇게 두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가 들어있는 상태로 끝까지 가시면 돼요. 배운 대로. 그리고 자 뒤에 BQ의 제곱. BQ가 어디지? 여기잖아. 다들 혹시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자 우리 뭘로 가면 또? BQ가 피타고라스라면 이거 맞나요? BQ가 피타고라스로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그런데요. 이번 문제 여기 BQ의 제곱이 있지. 이 제곱 역할이 뭘까요? 이거 뭐 떼주겠다는 거야? 루트 떼주겠다는 거예요.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중학생도 시간 세우겠다. 그렇죠? 그 다음 자 세 번째 CQ. 다들 혹시 느낌 오는 것은 이거 얘랑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게 또 이제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거야. 뭔가 센스 있게 같지 않을까? 대칭이니까. 같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정리하시면 몇 차 함수야? 몇 차식이야? 요거 2차 함수 문제입니다. 하나 체크. x의 범위 있냐는 거야. 자, 이게 범위 있게 없게. 여기가 지금 x거든요. 일단은 뭐보다 커야 될까? 요것도 길이니까 여기도 커야 되는데 뭐를 넘을 수 없게. 루트 3은 못 넘지 않을까요? 저게 맥시멈이죠. 그래서 이런 가위를 항상 의식하세요. 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오늘 아까 질문 시간이 급발진해서 약간 또 많이 못했는데 일단은 자 오늘 약간 2차 함수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금요일 날 질문
기회를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활용 한번 도전해봐. 생각보다 쉬운 것도 꽤 있어요. 아시겠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4명. 옆 강의실가 오재미, 현빈이, 준영이, 시은이 옆에 가서 제가 수업 중일 건데 다 풀면 다 했어? 잠깐만. 다 풀면 저한테 와서 확인